네오이지에서 서비스하는 피해 거짓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3D 소울류 게임을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울 장르의 장점들만 모아서 나름 재해석하고 열정을 다해 만들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짝퉁이다, 블러드본을 카피했다 등등 유저들의 관점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모든 작품은 모방에서 시작되어지며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창작물에서든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작품을 그대로 옮겨와 대중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건 표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장점을 가져와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창조해낸다면 또 다른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모 버전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식 출시에서는 보안점을 수정해서 변경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임 설정을 보면 최대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사용자가 수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양에 맞게 그리고 편의에 맞게 플레이하라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첫 화면은 심플하게 구성하였고 이 게임은 어둡고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게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의 구성은 선택적이긴 한데 보통 타이틀만 있는 경우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여주는 경우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설레임과 두려움 등 다양한 느낌을 사용자들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로딩 화면에서 특이한 점은 게이지 바를 피노키오의 코에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P가 피노키오를 뜻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컷신은 동영상을 사용한 것이 아닌 타임라인을 이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짧은 컷신이긴 하지만 캐릭터의 묘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작 시 간단한 이동 및 카메라 회전 방법을 설명해주고 전투 스타일에 따른 캐릭터 성향을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단일 캐릭터로 사용되어지기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없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체 월드의 첫 시작을 보여줄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난 듯한 설정으로 약간 공포스러움과 잔혹한 부분을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임은 전체적인 조명이 약간 어둡게 설정되어 있는데 라이트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연출을 함에 있어서 라이트의 역할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라 생각됩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라이트를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게끔 해줍니다. 라이트는 특정 사물과 캐릭터가 이동 가능하게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칫 유저가 헤맬 수 있는 상황을 라이트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을 보며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이트는 밝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가로등이나 조명기구에 빛만 있다면 밋밋한 연출이 되지만 라이트를 강조시켜주면서 여러 효과를 주게 되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니티에서도 라이트 관련 설정이 있습니다. 일반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저 밝혀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하면 적절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보게 되면 블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빛을 강조시켜주면서 연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단일 설정으로 여러 효과를 표현할 수 있으니 연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태와 소지품 장비창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보통 방어구를 사용하는 가본류가 없는데 이건 코스튬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향후 이 부분은 게임 내에서 옷을 수집하게 하거나 따로 상품을 만들어서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임사가 그렇게 구상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법으로도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 내 곳곳에 쪽지와 편지 등이 있는데 이건 레지던트 이블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방법은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게임 내의 상황을 전달하게 합니다.
NPC와 대화에서도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저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동 지점마다 이런 것이 하나씩 있는데 게임 내의 상황과 스토리를 연결시켜 놓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유저가 지나가는 곳에 잘 보이게 배치를 한다면 보게 될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면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고 개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이 아닌 선형적인 구도의 게임으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한된 공간에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최대한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을 막아두고 돌아서 문을 열게 한다든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하게 하여 최대한 머무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크소울 1편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장점을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동선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으로는 짧지만 최대한 동선을 만들어서 머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서 플레이어가 방심하다간 당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플레이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플레이하였을 때는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개발자의 의도라 보여지기는 한데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적화에도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사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적절한 LOD 설정과 컬링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개를 표현함으로써 멀리 있는 사물이 가려지게 하였습니다. 이건 옛날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점은 안개로 시야를 가리면서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브젝트와 텍스트를 연산하는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니 그만큼 프레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맵의 경계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트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활성화시켜서 최소화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능 부분에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라이트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살짝 아쉬운 건 LOD 파트별로 연결되어지는 게 부드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보려고 관심이 있어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에게는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발자로서 봐야 하는 건 내가 개발하려고 할 때 거리에 따른 파트를 구분 지어주려는 기준이 없을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일 때 구분 지어줘야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투 방식은 기존 소울류 방식을 모두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퍼펙트 가드라는 기술인데 기존 소울류에서 보던 페리와 같은 기술입니다. 보통 그러기 상태만 되는 형태인데 여기선 무기가 파괴되는 것까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몬스터들의 공격 방식은 일반적인 공격 방식과 엇박자 공격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엘들링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순 공격 방식보단 엇박자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공격 패턴은 처음 소울류를 접하게 되는 유저라면 정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스에서 이 부분이 더욱 강조되어집니다. 개발자의 의도인 것 같은데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덕분에 보스 잡는데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전 심리가 강한 유저에게는 좋겠지만 즐기고자 하는 유저들에게는 종료를 하게 만드는 강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보스를 조금 쉽게 해주기 위해 NPC를 소환하게 하였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환하는데 소모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라이트 유저들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하드한 유저만 남기 때문에 매니아적인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게임을 잘 만들었으면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매니아적이라서 판매가 저조하고 다른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한다면 많은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정식 버전에서는 수정되거나 협력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니아 게임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고민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엘들링을 잘 생각해보면 답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토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게임의 시작, 즉 스토리의 시작은
주인공이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 없이 의자에서 시작이 되는데 왜 의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지, 왜 기차 안인 것이며 거기에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으니 시작한다는 느낌? 추후 쪽지와 글들로 인형들이 폭주해서 도시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과 자동 인형을 만들었던 제페토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피가 도시를 바로잡으려는 점. 데모 버전이라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처음 이야기는 이끌어가는 부분이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 에피소드 같은데 인형을 찾아주는 부분에서 대답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할 것인지 그저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보면서 개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 진행 중에 LP 음반을 수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집한 음반을 호텔에서 재생할 수 있었고 플레이 중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OST가 너무 좋았습니다. 싸늘한 월드에서 잔잔하면서 애잔한 OST를 듣고 있으니 몰입이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피해 능력에 따른 변화를 선택해서 해금시키게 해주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첫 번째 보스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뒤에 나오는 보스는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의 능력이 상승함에 따라 어려운 난이도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뒤에 나오는 보스들의 행동 패턴과 능력치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모 플레이를 통해서 뚜껑은 열었는데 정식 버전에서 얼마만큼 유저들을 만족시켜줄지는 그때가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했지만 탄탄한 스토리와 도전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